네, 안녕하세요. 첫 정규 앨범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된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따 오후 6시에 공개될 저의 첫 정규 앨범 1집 센소리 플로우즈의 발매를 기다리면서 엘프 여러분들과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인데요. 이번 앨범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만큼 사실 할 얘기도 그만큼 많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또 틱톡으로 많은 엘프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었다. 네. 와, 첫 정규 너무 감동이야. 예쁜 앨범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하고 아낌없이 들을게요. 예송송이가 바라고 엘프가 바라던 그 앨범. 그렇습니다. 제가 솔로 데뷔 7년 만이고 정식 데뷔 18년 만에 제 개인 첫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감회가 좀 새로워요. 뭔가 그냥 정규 앨범을 만들었다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뷰티풀 라이트 앨범을 발매를 하고 저는 바로 다음 앨범을 준비를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원래는 22년 초 발매 예정 아니면 21년 겨울 예정으로 가닥을 잡았었고 앨범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주신 큰 사랑 때문에 이렇게 정규 앨범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열심히 준비는 제가 했지만 앨범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규 앨범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제가 또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예세이 컨텐츠 열심히 했었고 또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SNS로 여러분들과 근황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몇 개 같이 보면서 근황을 좀 업데이트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워낙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SNS에 공개는 하지 않아요. 지나갔던 일들 아니면 저는 또 필름으로 사진도 많이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상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지나갔던 것들을 추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곤 하는데 이거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저는 스포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올려요.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는 이따 에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자주 가던 카페이긴 한데 여기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눈이 가득했던 사진을 예전에 업데이트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바로 하코다테라는 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강아지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사실 강아지랑 함께 했던 추억을 많이 업데이트하는 편이지만 의미가 있었죠. 이번 앨범에 반려견에 관련된 저의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 앨범에 숨은 공신이죠. 제 동생과 찍은 사진을 오랜만에 게시를 했는데 이번 앨범의 아이디어를 동생이 참 많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이것도 하코다테에서 찍은 사진을 제 멋대로 한번 근데 사실 여기서 찍었던 안경 이런 것들이 다 제 원래 소지품이에요. 그래서 큰 스포는 아니겠지 하고 올렸는데 제대로 된 스포였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찍은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만날 수 있는 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 궁금하죠? 제가 GT인데 예세이 컨텐츠를 하면서 미키마우스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올렸고 자, 이 사진도 제가 예전에 이건 한 2년 전 사진이긴 해요. 2년 전에 찍었던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네, 역시 저 또한 스포 주니어로서 네, 지나가는 추억들까지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라는 게 너무 지금 되돌려보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 또 이제 댓글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도 역시 슈퍼주니어였다. 네. 예스에도 오빠가 바라는 소토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예성이가 찍은 사진들 다 너무 예뻐. 필카 감성 너무 좋아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이제 카메라도 뭐 다양하게 있고 또 요즘에 또 그 흔하지 않은 필름을 구입해서 찍는 맛에 또 사진을 많이 찍고 있긴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제가 SNS로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제가 궁금해서 못 참겠거든요. 네, 바로 아직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던 제가 디자인한 앨범입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고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너무 소중한 앨범 언박싱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언박싱 하기 전에 이 귀요미는 뭐죠?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 너무 귀여워요.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와, 이거 뭐야? 열어볼까요? 야, 이렇게. 이걸 뭐라 부르던데? 네, 이걸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엄청납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 작은 손에 폭 안겨요. 승민이. 와, 승민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에 이렇게 사진들도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 예, 포토카드 신경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여기저기서 포토카드를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제가 어떤 포토카드를 보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나요. 나름 이렇게 관리하면서 보낸 것들은 삭제하고 했었는데 네, 여기엔 이 포토카드가 사실 예전에 비슷한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 더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셀카를 열심히 분투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앨범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정규 앨범인데 저런 패키지가 이거밖에 없냐. 같은 앨범에 원데이, 투데이로 먼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연은 이따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데이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나 일기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앨범의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를 추억할 수 있게 마치 다이어리처럼 소중한 일기장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앨범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문구나 이런 것들 폰트 직접 제가 디자인한 거고 제가 담고 싶었던 용어들 제가 앨범 준비하면서 썼던 가사들 제 감성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폰트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제가 앨범을 본 적이 없어서 네, 이렇게 사진이 있고 사실 이 컷 제가 상의 탈의를 했는데 원래 계획되지 않은 거였는데 제가 그냥 저의 일상처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스태프들이 꽤 많았었는데 제가 갑자기 상의를 탈의를 했거든요. 여기가 되게 추웠는데 다들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쓰여지게 됐고, 네, 이거 제가 썼던 폰트인데 버블로 소통을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썼을 때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도 했었고, 시작은 이 앨범에 담긴 저의 감각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시작을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작은 제 감각으로부터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고, 그 흐름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나름 예술적인 감각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었고, 네,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 네, 마치 뭐 화보집처럼, 그리고 뭔가 앨범의 전체적인 느낌이 최대한 가식적이지 않게 너무 각 잡은 느낌보다는 더 자연스럽고 더 현실적인 나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담는 것들이 좋았고, 사진 역시 여러분들은 얼굴이 나오거나 제 모습이 나오면 좋아하시겠지만 꼭 그러지 않더라도 저의 모습에 대한 형태들, 제가 이 촬영을 할 때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제 흐름들에 관련된 모습들을 사진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냥 막 써놓은 일기장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네, 여기 뒤에 있는 세트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요. 여기서는 조금 이런 아트의 표현들도 그런 가수나 싱어에 관련된 것들이 아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 막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 위에 입고 있던 옷도 제가 진짜 평상시에 집에서 입는 티셔츠를 가져갔고요. 원래 가끔 나시를 입긴 하는데,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보이려고 갑자기 상의 탈의를 했고, 네, 처음 보는 사진도 많이 있죠? 이거는 촬영하다가 팔꿈치인가 어디가 모서리에 찍혔어요. 아파하는 걸 찍은 거예요. 현실적이죠? 네. 좋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많은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디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필름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필름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 속에서도 색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빈티지하게 지나간 흐름에 대해서 더 추억하기 좋을 만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나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색감들도 제가 얘기했던 색감이었고요. 이렇게 마치 노트처럼 네, 이렇게 쭉 있고요. 뭐 여러분들 앨범 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네, 여기 이렇게 장발의 머리도 했었고요. 네.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미술을 좀 배웠었는데 좀 그 감성을 살려보자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다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네,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문구들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구들이나 사진들이 또 하나의 스포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름이 들어갔고, 네, 여기 프로듀싱 디렉터에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썼던 폰트나 글씨들도 들어갔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 앨범도 만나볼까요, 우선? 네, 이렇게 이 감각적인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이 원 안에서 표현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안에 있는 하나의 기억의 조각을 만나듯이 가사를 이렇게 엽서처럼 다양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다 다르죠? 색감도 다르고. 네,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데이. 이것도 마지막에 바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것들이 좋아서 네,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도 진행을 했고요. 여기 야외 촬영은 물레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촬영하기 전에 제가 물레동을 미리 가서 사전 답사도 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스포 형태로 물레동에서 찍었던 사진들도 공개를 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포토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가 옥상의 옥탑이었는데 여기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되게 허술했어요. 진짜 실제로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합주실에서 촬영을 했고, 네. 기타 잘 못 치는데 폼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진짜 보정을 많이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얼굴의 형태나 피부의 질감 물론 조금은 했겠죠. 근데 최대한 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게 제 현실 모습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들도 좀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모델분들을 섭외를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성분이 우선 키가 저만했고 남자분들은 다 키가 거의 한 190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다 달라서 서로 대화가 안 통했어요. 찍었고 여기서 마셨던 음료는 술은 아니고요. 예, 음료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몸 푸는 시간도 함께 가져봤고 이렇게 눈을 뜨다만 사진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눈 약간 뜨다만 사진 아니면 살짝 감긴 사진, 잘못 찍힌 사진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더 오히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진, 짓궂은 사진, 이렇게 멋있는 척한 사진도 있고요. 네. 이거 진짜 휴대폰 보고 있는데 딱 찍으신 사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곳도 을지로, 제가 을지로 자주 가는데 을지로에 제가 가끔 가던 카페를 섭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진짜 실제로 다 가는 공간 안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네,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또 네, 패키지 똑같고요. 약간씩 다르네. 네,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번 앨범은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서 저의 감성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그냥 정말 이 앨범은 정말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신나서 TMI 형태로 이렇게 열심히 앨범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유튜브 댓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경 많이 쓴 포토카드 보자 너무 궁금해 현기증 나요. 아, 포토카드 사실 포토카드 저 이번에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가수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분이 포토카드가 100장이 나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내 100%를 쏟았다 해서 100장 하겠다 했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포토카드를 팬분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에 있는 사진들이 훨씬 더 좋아서 이런 사진을 포토카드로 만들까 했는데 그냥 정말로 그냥 제가 나온 포토카드를 제가 찍은 그런 셀카 형태의 포토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00장을 준비했는데 그건 에바인 것 같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급격히 줄였어요. 그래서 8장만 준비를 했고 뭐 사실 아쉽죠. 네, 진짜 재미난 사진들이 많았거든요. 저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네, 포토카드 8장인데 그것도 좀 다양하게 컨셉적으로 준비를 해봤고 여기에 상탈 오히려 좋아 역시 섹시 이렇게 했는데 상반탈에 가까운 포토카드도 준비를 했고요. 장발 포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앨범 만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고요. 뭘 하려고 했고 뭘 담고 싶었는지 이게 짬바지. 아, 네. 감사합니다. 오빠 제일 임팩트 있었던 사진이 뭔지 궁금해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다 이 사진 컨셉을 제가 짤 때 다 하나하나 시나리오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네. 다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사다리를 타다니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뭐 껌이죠. 극단적이야. 100장에서 8장이라니 나머지는 버블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제가 버블에 조금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제가 2가지 버전의 포토북과 승민이 앨범 언박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왜 정규 앨범인데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룹으로 나오거나 하면 훨씬 더 정규 앨범이면 패키지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사실은 패키지를 막 그렇게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나는 패키지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앨범을 구입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조율을 했고 사실 저도 좀 아쉽지만 우선 이렇게 앨범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저는 사실 좀 벅찼어요. 제가 이번에 진짜 많은 것들을 참여를 했고 섬세하게 진짜로 토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준비한 만큼 마음에 드는 앨범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버블로 폭탄 발언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폭탄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2개만 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패키지가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었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그거 같아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모든 게 타이틀에 가까울 정도로 곡이 좋았어요. 네. 그만큼 많은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했고 너무 좋았고 사실 지금 나오는 스몰띵스가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그려졌던 이 스토리나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틀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멜로디적으로 훨씬 더 좋았던 노래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수록곡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그곡과 끝까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듀엣곡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그래서 그 노래가 들어간 앨범은 사실 원래 같이 나오는 거였는데 여러분 조만간 리패키지의 형태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앨범도 다 디자인과 촬영을 끝냈고요. 이제 뮤직비디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함께 노래하신 분과 이제 뭐 뮤비 형태로 촬영을 앞두고 있고 노래 정말 좋아요. 네, 진짜 좋고 네. 이 버전의 주제와 연결고리에 있는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을 시작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진짜 미치겠네요. 네,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 노래는 참고로 제 솔로 버전이 있고요. 듀엣 버전이 또 담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앨범에는 또 제가 진짜 한 5년 전부터 꼭 쓰고 싶었던 제가 그리던 노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드디어 완성을 해서 그 앨범에 수록을 했습니다. 네. 만관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제가 턴테이블로 LP를 듣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취미생활이잖아요. LP 디자인도 하고 있으니까 LP는 또 나중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쉽지 않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곧 나올 리패키지 앨범과 LP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그럼 실물 앨범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저희가 같이
수록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규 앨범에는 총 10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다들 하이라이트 메들리로 짧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 공개된 구간이 아닌 또 다른 파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보다는 우선 타이틀은 마지막으로 이번 트랙 All Night Long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잠깐 나와 지나가다 봐 별일아냐 자꾸만 비비고 있는 사실은 말야 Baby I've been waiting all night long yeah. 여기까지군요. 네, 딱 후렴이 나오기 전까지. 네, 이 노래는 제가 작년 초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아티스트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키스누라는 밴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분이신데 두 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사운드의 음악을 이번 앨범에 수록을 하고 싶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수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뭔가 이 노래도 여러분들 혼자 어디를 이동하거나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하실 때 함께 들으신다면 훨씬 더 감성적으로 느끼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 노래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예성의 새벽 감성을 채워주는 것은 새벽에 주로 뭐 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 노래를 이제는 또 새벽에 많이 듣겠지만 저는 새벽에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 시간을 되게 사랑해요. 네. 그때 느껴지는 외로움, 그때 느껴지는 많은 생각들,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있을 거고요. 감사함, 행복함 등등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새벽 시간 또 이건 정말 가식이 아니라 그 새벽 시간의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는 거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앨범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앨범을 준비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노래가 많은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이번 앨범과 내가 만든 노래 음악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저를 기다려주시는 팬들만 생각하기에도 저는 시간이 벅차거든요. 그분들에게 더 좋은 음악을 이렇게 들려줘야 될 텐데 이렇게 음악을 구상을 할 때도 이번 앨범 컨셉을 준비할 때도 참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제 팬이라는 게 진짜 쪽팔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절대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후회하시지 않을 정도로 더 열심히 작업해서 최고의 앨범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고 더 나아가자면 여러분들이 앨범을 구입하셨을 때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을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답니다. 네, 너무 딥해질 것 같아서 바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겸 3번 트랙 같아 우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이상해 자꾸 네 생각만 하게 돼 숨이 멎을 것 같아 바보 같은 웃음만 나와 여기서 난 너와 같아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노래는 뷰티풀 라이트 앨범의 뷰티풀 라이트의 노래를 썼던 우리 녹두 씨가 이번에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시티팝의 음악이고요. 저는 원래 시티팝 워낙 좋아해서 네, 꼭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고 또 하나의 스포? 뭐 스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서 사실 저는 일본 앨범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일본 앨범은 저는 4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네, 참 네, 이제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사실 더 시티팝을 많이 접했고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앨범에서도 그런 일본 앨범과 동떨어진 느낌이 아니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더 시티팝을 수록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녹두 씨가 너무 좋은 곡을 줘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앨범의 전체적인 이 카테고리에 이 주제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수록을 하게 됐고 이 노래는 제 개인 피셜로 봤을 때 그냥 뷰티풀 라이트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도 함께 해주신 녹두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왠지 결혼을 한 분과의 추억을 이 노래에도 담은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진심이 우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우리라는 게 꼭 연애가 아니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트랙 아름다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풀 아름다워라는 노래고요. 제가 작업을 한 노래고 이 노래는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한 노래이긴 해요. 근데 사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여기에 질문도 있네요. 내가 쓴 가사 중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든다. 방금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별을 보러 가고 특히 작년 생일날 제가 그 별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업데이트도 했었는데 괜시리 그때 당시 느껴졌던 기분은 그 까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마치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별들에게도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이 노래를 그냥 여행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제가 또 이 노래를 구상을 했을 때가 저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느껴질 때마다 어쨌든 같은 하늘 아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별을 여러분들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의 관련해서 이 음악을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1인칭으로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을 마치 저의 앨범을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치 답변하듯 네.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이고 밴드 사운드로 진행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고 또 이 노래도 피노미노츠 형들이랑 그리고 이번에 반주를 너무나 멋있게 잘 해준 우리 덩크 함께 참여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5번 트랙 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씨가 피처링을 했죠. 내가 너의 온기를 느낀 만큼 나도 너를 따스하게 해주고 싶어 나의
간질맛 나게 틀어주시네요. 네, NCT 마크가 같이 참여해준 호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재즈 R&B 장르의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뷰티풀 라이트 앨범 때 받았던 노래예요. 네. 그때 이미 피처링으로 마크 씨를 제가 컨택을 했었고, 그때 마크 씨가 어쨌든 컨택이 됐고, 사실 오케이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곡의 앨범 트랙이 다 채워져서 이 노래를 내지를 못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또 이 노래 가사가 오늘 엄청 춥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호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도 해서 또 제 앨범의 전체적인 이 컨셉 부분적인 부분들이 밴드 음악과 재즈와 그 사이를 넘나드는 장르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놀랐던 건 사실은 이 녹음을 할 때 마크 씨가 되게 바빴는데 제가 이때 당시 녹음실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외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근데 마크 씨가 와서 이미 다 녹음이 다 됐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 1시간을 넘게 또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보다 진짜 열정이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랩을 해준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저에게 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세련되게 랩을 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마크 씨가 훨씬 더 랩 실력이 뛰어나구나. 물론 실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자고 했던 건데, 그 예상을 더 뛰어넘는 실력과 아이디어로 네, 이번 앨범에 호라는 노래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덕분에 이 호라는 노래가 더 빛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빨리 마크 씨의 랩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깜짝 놀랄 만큼. 네. 자, 다음 6번 트랙 베어 허그 들어보도록 할게요. 돌아갈 곳이 없어도 괜찮을 거야. 너 힘없이 걸어가는 길에 내가 곁에 있어줄 테니. 네, 6번 트랙 베어 허그는 제목처럼 정말 이 베어 허그란 뜻이 정말 꼭 자기 품에 가득 안아주는 포옹이라는 뜻이래요. 네, 뭔가 지금 심리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이런 포옹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좋은 위로의 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도 타이틀 스몰팅스를 쓴 그 웨이브터스의 다니엘이 쓴 노래인데, 어찌 보면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저랑 더 색깔이 잘 맞지 않을까. 그래서 참 고민도 많았어요. 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베어 허그 같은 음악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스몰팅스를 너무 하고 싶었고 네, 이렇게 좋은 노래를 수록곡으로 담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노래들이 수록곡으로 담겨지다 보니 앨범이 훨씬 더 빛날 수밖에 없었던, 네, 아쉽지만 너무나 저에겐 행복한 순간이었죠. 자, 다음 곡 바로 넘어갈게요. 포시즌. 지나칠수록 깊은 갈처럼 언제 봐도 아름다워. 뜨거움보단 여전히 따뜻한 지금 우리가 좋아. 네, 포시즌이란 노래는 정말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인 사라강 씨, 제가 추천을 해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예, 그분이 쓰신 노래에 제가 이 사계절이란 주제를 담아서 작사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로 제가 앨범을 이 사계절을 다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 기다리는 마음을 토대로 쓴 노래이기도 해요.
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곡 모멘트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저 맑은 햇살 틈에 혹시나 네가 서 있을까봐 눈을 못해 우연한 인연을 빌어 내게 전할 수 있을까 저보던 한 조각만은 네, 모멘트란 노래 들어보셨고 어찌 보면 이 앨범의 가장 발라드에 가까운 노래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발라드가 아니었어요. 이 가이드를 맨 처음 들었을 때 제가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팀 버튼의 영화 주제가를 듣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또 제가 발라드 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또 팬분들을 위해서 꼭 수록을 하고 싶었고 진짜로 팀 버튼 영화의 OST를 만나보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9번 트랙 환상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치 달들 소명기 날 감싸오겠지 들려 물결 같은 너의 목소리 두 눈을 감으면 여전히 난 너의 바다 그 안에 있잖아 아직 사라지 네, 이 환상이란 노래, 머메이드란 가사를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가사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 곡을 참여했던 작곡가 중에 한 분이 저랑 예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리얼미 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깜짝 놀랐고 훨씬 더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아끼는 동생이자 작곡가인 리얼미 씨가 이 노래에 참여를 했다라는 게 어쨌든 제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 앨범을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 노래가 좋았고 이 노래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팝 스타일의 R&B 송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가장 가창력을 많이 요했던 노래이기도 해요. 정말 많이 신경 썼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아하실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트랙 우리의 시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 우리 둘 산책할까 말하기 무섭게 벌써 무나 지져봐와 뜻은 좋아 언어가 달라도 우린 알아 그날 꼭 붙들어 널 잡고 싶지만 네. 네, 이 노래는 제가 딱 봐도 제가 쓴 거 같죠?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재즈 기반의 미디엄 템포 곡이고요. 맨 처음에는 제 2의 뭔가 Because I Love You를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나이가 뭐 어쨌든 그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던 저희 강아지들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들에게 또 반려견, 또 반려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참 그랬어요.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늦게 태어났던 우리 강아지들이 왜 나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어느샌가 그들의 얼굴에는 그 시간의 흐름이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 이 가사를 들어보시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로 나눠서 가사를 작업을 했고요. 방금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은 진짜 이 정리가 안 돼서 가이드 녹음하러 갔다가 진짜 그냥 문득 생각나는 아이디어로 녹음을 진행을 했어요. 예, 그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로 진행이 돼서 생각보다 그게 너무 귀엽고 잘 나와서 쓰게 됐고 네, 이 노래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또 많이들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니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우리의 시간도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틀 스몰띵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부분이죠. 네. 짧게 들려드렸는데, 이제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법부터 정말 많이 다르게 표현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밴드의 음악의 토대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부터 밴드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의 밴드 음악이 나오는 게 참 어렵거든요. 1집 때부터 밴드 음악을 수록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제가 작년에 일본 SM타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락앤롤에 가까운 그런 샤우팅과 엄청난 고음으로 지르는 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슈즈 활동으로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는 더 듣기 편한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가 더 어려워요, 부르기는. 다 가성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훨씬 더 느낌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노래라서 훨씬 더 스타일링하고, 저랑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목도 너무 제 앨범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이 제 감각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스포했던 대로 중간 지점까지 완성이 됐고, 마무리는 당연히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 그 작은 이 감각의 흐름이 시작되는 것처럼 작게 시작을 해서 더 큰 마음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몰띵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10곡을 모두 만나봤어요. 네. 이게 할 얘기가 많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네, 여러분들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물론 조금밖에 듣지 않았지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스몰띵스 토크 코너인데요. 타이틀곡이 스몰띵스인 만큼 사전에 엘프분들이 저에게 반한 그런 스몰띵스 사소한 매력이 어떤 건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이 하트 속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하나 뽑아볼게요. 좀 약간 생뚱맞았어요. 자, 누군가한테 물건 건네주거나 악수할 때 다른 손으로 손을 받치고 예의 차리는 습관. 뭐지? 저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도 반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야, 진짜 생뚱맞네. 평상시 행동거지를 잘해야 되겠다. 자, 다음은 엘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모습. 정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진짜로. 제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회사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앨범 못 나왔죠. 이거는 여기에
바로 다음. 이해가 안 가는데. 오, 크게 웃을 때 보이는 하트 입술. 저도 뭐 안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찐이라고 해요. 찐으로 웃을 때 입이 하트 모양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는데, 네. 와, 이런 것도 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나올 게 나왔네요. 예술가의 성대다운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는 진짜로 네. 이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셔서 다행이에요. 저 진짜 제 이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맨 처음에 이름 얘기 나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자, 섹시 귀염둥이의 극과 극 온도차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는 영상을 저도 많이 모니터하니까 본 적이 있었는데 무대랑 평상시랑 온도차가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완성이 되네. 자, 다음은 뱀파이어 마냥 늙지 않는 얼굴. 네. 그렇죠. 제가 뱀파이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전에 슈퍼쇼 이렇게 개인 촬영했을 때 제가 뱀파이어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동안이란 소리는 많이 듣는 것 같긴 한데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관리만이 살길. 근데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이가? 네. 자, 다음 거.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엉뚱하게 대답하는 재치. 그쵸. 약간 컨셉적인 것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엉뚱한 게 좋아요. 재미난 것도 좋고 진지한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진지한 속에서 너무 진지하면 그게 너무 지치지 않아요? 그 안에 유머가 있어야죠. 자, 눈을 힘주어 뜨면 쌍꺼풀 미남, 약하게 뜨면 무쌍 섹시남 이라고 써주셨는데 진짜 원래는 아예 쌍꺼풀이 없었는데 이게 사실 쌍꺼풀은 아니거든요. 속쌍꺼풀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속쌍꺼풀이 이렇게 안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살이 많이 빠지면서 이렇게 눈에 살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관리를 해서 그렇지 저녁에 뭐 먹잖아요. 얼굴이 많이 붓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눈에 살이 생겨요. 그러면 이 쌍꺼풀 선이 또 사라져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무쌍인데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쌍꺼풀이 조금씩 생기는 것처럼 나와요. 접혀서. 근데 이거 쌍꺼풀은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이거는 위가 접혀요. 이것도 쌍꺼풀인가요? 뭐 아무튼 네. 근데 이거 안 접혔으면 좋겠는데 이게 접히네. 안 접힐 수 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없어요. 자, 마지막. 이건 내가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거 할까? 너무 뻔한 거 싫은데? 이거 본투비 아티스트의 타고난 센스! 미적 감각. 이거를 왜 뽑았냐면 제 이번 앨범이 이 센스, 감각 이게 스토리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감사하게도 네, 저에게 너무 가분한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뽑아왔습니다. 짠. 이렇게. 오, 그러네. 이게 모여서 큰 하트가 됐어요. 작은 하트가 모여서 큰 하트가 됐어요. 이 스몰 띵스가 모여서 빅 띵스가 된 거죠. 와, 이거 딱 맞춰보니까 알겠네. 야, 씨. 좋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글을 담아봤다고 합니다. 쫙 담아봤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많이 부족한 실력인데 그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날 것으로 조금 더 솔직하게 저의 감성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정말로 센소리 플로우즈는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1분이 안 남았습니다. 이젠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확히 45초 뒤에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1년 반 넘게 준비했던 센소리 플로우즈의 음원들이 모두가 공개가 됩니다.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되니까요. 네, 뮤직비디오도 스토리부터 열심히 참여를 해서 정말 힘들게 완성을 시켰어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작은 스몰 띵스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또 여러분들의 작은 또 스몰 띵스가 모여져서 이렇게 앨범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예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